고무스타 허당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냥 편하게 저의 뇌피셜을 또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젊은 척 사진이라서 어디서 좀 본 듯한 얼굴인데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동유럽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독일 나치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친 헝가리계 유대인이에요. 그 이후에 영국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청소부, 그리고 나이트클럽 웨이터 이런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는 작은 회사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이제 삶을 보내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금융회사에 이제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신의 능력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인물이 되었어요. 중년의 모습인데 영화배우처럼 생겼죠. 영화배우일까요? 아무튼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전적과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앞으로 벌일 그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쭉 따라와 주세요. 이 사람은 각국의 이제 통화 시스템에 이제 허점이 보이면 늑달같이 이제 달려들어서 집요하게 이제 공격해서 그 해당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탈탈탈 털어버리고 수익을 싹 해먹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과거 이제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등 이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다 당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당 500억씩 이제 벌어들여서 24시간 동안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좀 흥미진진하죠. 1990년 이제 10월 3일 서독일과 동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죠. 그 당시에 이 동독 화폐의 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서독 화폐랑 1대1 이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독일은 동독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동독에 또 돈이 막 몰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렇죠. 물가가 막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독일은 또 이걸 또 막아보려고 2년 새에 금리를 10차례나 올려요. 그런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되었어요.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단일 통화권이지만 당시에는 이걸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독일 화폐 있죠. 이 마르크와 이제 연동하는 이제 환율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불리는 ERM이라고 그래요. 요걸 딱 이제 협약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가입한 이제 회원국은 마르크화 이제 환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러니까 12% 이제 이 폭을 딱 두고 환율을 서로 이제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독일 마르크화가 6% 이상 이제 올라가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그 폭에 맞춰서 따라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면 또 따라서 내리고 이렇게 준고정 환율 제도였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독일은 이제 통일 비용을 이제 감당하느라고 2년 새에 이제 10차례나 이제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올리니까 돈은 기가 막히게 이제 또 고금리 쪽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서 이 마르크화의 이제 환율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또 이럴 때 ERM에 이제 가입한 나라들은 이 규정을 또 지켜야 하니까 경제가 분명히 안 좋은 나라도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금리를 따라 올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가뜩이나 이제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까지 이제 막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은행 이자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조금 돈을 좀 꾸고 이렇게 빌리고 해야 되는데 이자가 또 너무 높다 보니까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완전 씨가 마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러면서 실업률은 막 2배로, 2자릿수로 막 폭등을 하고 막 이제 경제가 그냥 개박살 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경제가 개박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해당 국가의 이제 화폐 가치가 막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화폐 가치 폭락을 이제 막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막 500%나 올리고 했는데도 막 계속 줄줄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탈리아, 스페인, 말할 것도 없이 줄줄이 다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다 못한 나라들은 ERM을
탈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영국은 우리는 이제 배신을 할 수 없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환율 방어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독일처럼 금리를 따라서 막 무리하게 이제 올리는데 이걸 쭉 지켜보던 이 사람이 100억 파운드를 금융시장에 막 투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막 급속도로 퍼지면서 당시에 헤지펀드들이 덩달아서 이 가치가 막 폭락을 하니까 파운드화를 같이 투매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파운드 가치가 계속 폭락을 하고 막 하한선까지 막 치달으니까 이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제 영국 정부는 이 외환 보유고에 있는 돈을 싹싹 끌어가지고 금융시장에 막 풀려있는 이 파운드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풀렸으니까 이걸 다시 사들이면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 사들였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제 투매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하루에 이제 2차례나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가치 폭락은 뭐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해요. 딱 24시간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싹 해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명한 블랙 웬즈데이 사건이에요. 이쯤 되면 굉장히 이 사람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헤지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입니다.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정책을 하나 잘못 펴면 까딱하면 이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 조금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당시에 이제 조지 소로스는 나라들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이제 조지 소로스는요, 민주화 운동, 난민 정책, 그리고 성평등 뭐 이런 거를 지지하는 좌익 세력 투자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과 정반대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로비 자금으로 1,6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170억, 180억을 그냥 이렇게 막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싫어하는 인물이 스위스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중국 시진핑은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심에 서서 트럼프는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왜 올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지난 3월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제 생각에는 워낙 이제 조지 소로스가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면서 이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제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크게 한번 판이 이제 좀 깔릴 것 같으니까 미리 조금 이제 프레임을 좀 씌워놓고 악을 응징하겠다라는 뭐 이런 면죄부를 조금 받는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어요.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내피셜이에요. 하여간 요즘 조지 소로스가 너무 조용해요. 어떤 꿍꿍이 수작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판이 깔리게 되면 이 조지 소로스 같은 이 헤지펀드들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엔 홍콩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홍콩이냐면요, 아시다시피 홍콩은 예전부터 이미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이제 연동이 되는 달러 페그제를 이제 도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홍콩 달러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또 따라서 내려가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따라서 올리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상황과 딱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2016년도에 조지 소로스가요, 홍콩을 한번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걸 막느라고 홍콩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홍콩발 이제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에 요 상황들이 정말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게 좀 심상치 않아요. 오늘도 내피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봅시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